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어준 총수는 한동훈의 국회에서의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본인이 억울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만 좀 징징거렸으면 좋겠어요. 조국을 보세요. 본인의 자리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비리, 조국 펀드 이걸로 때려잡고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을.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 거기 조국 펀드 1도 없어요. 1도. 다 자녀 출결 사유서를 거짓말로 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조국한테 그런데 그런 반론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동훈 장관 얼마든지 언론에 나와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징징거리면서 나 이렇게 괴롭힘 당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다고 따라다닌 기자들 다 고소하고 압수수색하고 영장 치지 않습니까?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요. 한동훈 장관을 조국식으로 다뤘으면 진작에 끌려갔어요. 온 가족이 자녀까지 포함해서 적당히 좀 합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난 매불수에서 이재호 장관이 한동훈을 향해 사사건건 끼어갖고 촐싹거리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자신의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한동훈이 유독 조민 선생과 관련된 질문에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요.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은 조민 선생이 말한 과연 검찰, 언론, 정치권이 스스로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 라고 밝힌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했는데 다음을 보고도 언급할 만하겠습니까? 지난달 25일 연세대가 한동훈의 처적화와 함께 논문을 작성한 의과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친인척 미성년자가 제일 저자이며 내용상으로도 허술한 논문의 교신 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부실 학술 의혹을 받는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였는 바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세대가 이 아무개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면서 주의 처분을 한 공문 내용입니다. 이 아무개 교수는 한동훈 장관의 처남댁,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딸의 외숙모입니다. 공저자인 친인척 미성년자는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 한동훈 장관 딸과는 이종 사촌입니다. 교수들은 주의 처분은 사실상의 면죄부라고 평가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등학생 딸은 역시 고등학생인 이종 사촌들과 함께 각자 봉사단체를 만들어 서로 가입해주고 인터넷 저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펙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이 공동체의 고등학생은 박사과정생이 쓰는 리뷰 페이퍼를 작성했고 한 장관 딸의 공저자는 방글라데시, 조카들의 공저자는 중국, 카자흐스탄 소재대학의 대학원생들이었으며 논문 지도교수가 없거나 돈만 내면 게재할 수 있는 약탈적 학술지나 수준 낮은 컨퍼런스 학회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상식의 눈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입시에 사용되지 않아 문제없다. 한 장관의 반론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험생이 아니라 아직 사용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도둑질할 연장을 준비했는데 밤이 깊지 않아 아직은 담을 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건가요? 그 대답 참 뻔뻔하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자, 이정필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검찰이든 언론이든 일반 국민이든 조국 일가를 욕하는 정성의 10%만 김건희 일가에게 쏟았더라면 윤석열이 당선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자소서든 온라인 시험이든 주가 조작만 해도 몇만 배는 더 심각한 사안 아닌가? 자기들 도덕 기준에 조국 일가가 맞지 않아서 욕하는 건 좋은데 왜 그 기준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악은 곧잘 피해가는지 그게 누구라도 납득할 만큼 설명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너무 저렴한 비열함일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지난 6일 뉴스공장을 통한 조민 선생의 등장에 김민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고른 거다. 저질스러운 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폭력은 자멸의 문고리일 뿐이다. 의사가 되는 것은 의사의 특권을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의 한 수단일 뿐이라는 한 젊은이의 이 맑고 단단한 목소리, 투명한 표정은 이미 누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준다. 부당한 권한은 이 청년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저지하지 못한 대가는 크지만 그로써 우리는 도리어 훨씬 견고해졌고 지혜로워졌다. 조민은 그 증거다. 이어 조민의 공개 활동 게시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조작된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대중들은 조민에 대해 열광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저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두려움이 될 것이다.
공적 헌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의 훌륭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조국에 대한 대중의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국과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은 결코 다르지 않다. 정치검찰의 쿠데타 진행 단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들의 권력 장악과 그 완결을 위한 정적 제거, 정치 공작의 본질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쟁력 강화만이 저들과의 싸움에서 진지구축의 강도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조국과 거리두기를 하는 민주당은 불씨를 피해 안전하게 정치적 항해를 하는 듯하지만 검찰 독재 전선을 돌파하는 비상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검찰의 본색을 일찍 알아본 국민 대중의 힘과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때로 결단을 요구하는 모험이다. 그 기세를 갖지 못하면 결정적 국면에서 결정적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왕 검찰 독재로 규정했으면 타도에 나서야 한다. 독재는 규탄의 대상이 아니라 대대적 접전을 벌여야 하는 대상이다. 조국과 윤석열, 이 숙제를 푸는 쪽이 이긴다. 조국은 정치검찰의 첫 희생제물이나 조국의 폭발력은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더는 조국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 조민이 더해졌다. 아버지는 딸을 시대의 동지로 얻게 되었고 딸은 나의 해방일지만이 아니라 비로소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게 될 것이다. 조국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검찰 싸움에 재임하기 올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혁 의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조민 선생은 굉장히 강하다. 멘탈이 강한 것 같다. 나는 이런 조 선생의 멘탈이 낙천성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 낙천적이지 않고서는 이 판국에 저렇게 나와서 자기 할 말을 다 한다는 건 가능할 리 없다. 조 선생 인터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성격은 아버지와 매우 다른 것 같다. 조 전 장관은 신중하고 매사에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천상학자인데 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조 선생은 신중하다기보다는 생각하는 대로 툭 던지고 나오는 그런 수더분함이 엿보인다. 의사면허에 집착 안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에서 그런 게 느껴졌다. 물론 억울함이 없을 리 없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조차 담담한 한마디로 족하였다. 거기서 10마디 20마디를 하며 구구절절 설명 아래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태도는 타고난 낙천성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런 낙천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대선 국힘당 경선 중 윤석열과 대등하게 겨루던 홍준표 후보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아니었냐라는 말을 했다가 곧바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극렬 우익 지지자들이 맹렬히 공격하고 우익 미디어들도 홍준표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결국 그는 낙마했다. 이후 아무도 검찰이 무엇을 하든 아무 소리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검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지적했다간 곧바로 여론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엇을 하든 법이며 진리가 되었다. 지금 한국엔 언론이 없다. 기자들은 모두 검찰과 권력의 스피커이며 기관지가 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 검찰과 언론이 종파분자로 낙인시켜 죽이려 하는 분야는 그러나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들의 입장에선 조 선생이 의사면허 그래 뺏어가 그러던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검사 자식이면 퇴직금 50억을 받아먹고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자녀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받게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특권 인생만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 기본권마저 다 뺏었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일을 보면 어안이 벙벙할 것 같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은은 반대파를 총파분자라고 낙인찍고 전부주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다. 그 자식들, 친척들까지도 시골로 강제 이주를 보냈다.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권력이 그러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김일성이 종파분자대하듯 하고 있다. 본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꺾이긴커녕 방송에 나와서 웃으며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 이러면 종파분자 숙청의 공포 분위기가 유지가 안 된다. 검찰이 무섭다라는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울 때뿐인데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보면 좌절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그럴 면목이 없다. 무엇보다 조 선생의 낙천성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절망은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철승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조민 선생의 인터뷰 영상을 보다가 처음으로 내가 남자로 태어난 사실을 다행이라 느꼈다. 사실 법대 신입생 때 조민 선생의 부친인
당시 대학원생이던 조국 장관을 보고 한민족에서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왔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 라는 불만을 잠시 가져본 적이 있지만, 만약 내가 동년배 여성이라면 조민 선생에게 느낄 기분에는 비할 바가 아닐 듯 싶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어떻게 인터뷰 도중 단 한 번도 눈물을 비치거나 격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 심지어 간간히 미소를 띄우며 파한대소를 하기까지. 그런 일들을 겪고도 말이다. 그 냉철, 자제와 담대라니 조국 선배 아무 걱정도 없겠다. 저런 따님을 두셔서 얼마나 뿌듯하고 든든하실까. 내 딸도 영웅이지만 조민 선생 정말 영웅일세. 조민 흥해라. 이어 한동훈 장관은 김어준과 대담하는 조민 선생의 말과 태도, 그리고 표정을 배우면 좋겠다. 신뢰감을 주고 품위 있는 진지한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조국은 물론 조민마저도 저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국 죽이기로 시작한 검찰 쿠데타 정권 몰락의 서막입니다. 조민 선생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